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제 이야기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요 2022년에 왔었더라고요. 2022년에 10월 달에 왔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뵙고 싶은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리위닝 리더님이 이렇게 써주시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조금 길게 썼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층까지 배웅해 주시면서 정말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아마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핀업하고 멋진 모습으로 오고 싶었지만 핀업은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성장은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82년생이고요. 두 딸 아이 이렇게 조그맣게 아이들 얘 20개월이고 이 친구 7살 때 제가 아메이 사업 시작했어요. 그때가 2015년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플랜트 설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고 그냥 전업주부로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7년 동안 살다가 나 왜 내 이름이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메이 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하고 싶어졌다? 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아메이 사업을 처음부터 좋아요 하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이 아이 첫째 아이 아팠을 때 저한테 유산균을 건네주셨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다단계 유산균은 먹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방병원이나 아니면 소아과에서만 팔던 유산균이 있었어요. 이렇게 약국에서는 안 팔고. 그래서 그런 유산균 먹이면서 좋은 유산균 먹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아메이 제품을 접하게 됐고 우리 아이한테 좋은 효과가 있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부생활 7년차 아메이가 들어왔고요. 그런 사업가 아메이로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면 조금 성격이 발랄해 보이죠. 좀 전에 강현숙 리더님도 공대생 아니에요? 되게 발랄하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MBTI로 하면요 ISTJ입니다. 아무리 해도 INTJ와 ISTJ가 오갈 뿐 절대로 E가 나오지 않습니다. I 성향이 90% 이상이 되어 있는 친구고요. 학교 다닐 때 손들고 발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메이 사업을 조금 해보고 싶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저는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누군가한테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요 누군가랑 친해지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친구였어요. 그랬던 친구가요 아메이가 좋았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반복 소득이 나온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단지 그거였어요. 대단한 꿈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정말로 그거 덕분에 그냥 이런 자리에 나왔어요. 2015년 3월 달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나왔을 때 여러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도깨비들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다단계라서.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지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메이서 괜찮다. 나 잘해봐야지. 이런 되게 가벼운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제가 조금 슬픈 일이 생겼어요. 인생에서 변수라는 거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됐는데 인생의 변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만으로 32살 2015년에 5월 달쯤에 생긴 저에게 생긴 변수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엄마가 실명의 위기였던 거예요.
그때 저희 엄마 나이 만으로 55세였거든요. 근데 이쪽으로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대요. 이쪽 끝에서만 빛이 보인대요. 우연히 알게 됐고 병원 가서 엄마가 그런 지경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제가 어떡하지? 엄마가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저희는 엄마가 돈을 항상 잘 벌었거든요. 아빠도 벌지만 엄마가 항상 아빠랑 함께 그렇게 했었고 저희 엄마는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지만 난 너보다 돈을 못 벌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저희 엄마는 항상 이렇게 세고 이렇게 멋지고 큰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살았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정말로 하루아침에 한쪽이 아예 빛이 안 들어오고 이쪽 끝에서만 빛이 느껴진다라는 그 말에 천천벽력 같은 약간 그런 말에 제가 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구가 위축될 겁니다. 그리고 누렇게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엄마의 실명에는 사기라는 것이 있었고 경제적 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었어요. 해결하고 싶다. 왜 그랬는지 잘 몰라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만 55세, 제가 만 32. 근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제 와서 인생의 변수를 맞으셨으니 더 열심히 살아보세요. 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왠지 이 변수는 제가 해결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액수가 커요, 여러분.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때 정말로 진짜 저랑 마주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통장에 100만 원이 없는 나. 지금 당장 내가 어딘가 나가서 경제적으로 떼돈을 벌 수 없는 나. 20개월짜리 딸이랑 7살짜리 딸이 막 쫑알쫑알 되는데 그것조차 힘들어하는 나. 시댁도 남편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내가 너무 작은 거예요. 나란 사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작은 나를 보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뭘 생각했냐면요. 꼭 흑인 저 같지 않나요? 제 얼굴 잠깐만. 제가 뭘 생각했었냐면요. 3대가 먹고 사는 가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때 그랬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 이제 와서 너무 더 열심히 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로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내가 우리 딸들 예쁜 딸들도 잘 키우고 싶고 우리 남편한테도 조금 힘주고 싶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엄마 내가 책임질게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이 안에서요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나와 마주하고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34년이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뭐하고 살았어? 엄마가 지원해줄 때 뭐하고 살았어?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도구를 다 점검해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계시는 삶의 도구들 있으시죠? 저는 플랜트 설계 회사에서 일했었으니까 그때 마침 페이스북으로 전 회사 사장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윤영 씨 다시 나와서 일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왔었고 그래서 다시 플랜트 회사로 돌아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전구를 해놓은 이유가 되게 많은 삶의 도구들 중에서 기특하게도 제가 10년을 대입해 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특해요. 그걸 대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주시던 스폰서님이 계셨어요. 스폰서님이 저한테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윤영 씨, 제2의 인생이라는 게 있어.
대학교 때까지 배운 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죽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 내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변수라는 걸 맞이해. 근데 꼭 사람이 변수를 맞이한 다음에 깨달을 필요는 없다. 변수가 이미 내 인생에 발생한 것처럼 나를 낭떠러지로 몰아서 열심히 살아볼 수도 있다. 라는 이 두 메시지가 항상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하게도 플랜트 설계 회사로 나가기 전에 그럼 10년 뒤에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계산을 했고요. 10년 뒤에 계산하니까 여러분 제 자리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영업으로 가면 어떨까? 왜냐면 저희 남편은 안 망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돈을 끌어당겨서 자영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10년을 대입해 봤더니 흥망성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예 맘 편하게 알바는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주부 생활 7년 차면 서울대 나오든 고졸이든 똑같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코스트코 알바할까? 맥도날드 알바할까? 스타벅스 알바할까? 막 이런 것들을 막 제가 머릿속으로 막 그쵸? 막 이런 책임진다면서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대입해 봤더니 걔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내향적이고 소극적이라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아메이를 10년을 대입해 봤는데요. 마치 이 전구처럼 빛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는 혹시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잘 돼서 그래서 정말 우리 스폰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윤영 씨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1년에 1억씩 저축할 수도 있어 라고 했던 그 말이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음원 들어보면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10년 안에라도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삶의 도구들 중에서 10년이 지나고 났을 땐 가장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10년 뒤가 빛이 날 것 같다면 내가 진짜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도전해 보려고 했더니 저한테 가장 많이 들린 말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제가 ISTJ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내가 할게. 김주영 너는 공무원이야. 너는 공무원이 딱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엄마랑 아빠도 윤영아 네 성격엔 어렵다. 우리 남편은 너 친구 3명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우스갯소리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주팔자에 너는 공무원이랑 선생님밖에 없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모두가 안 된다 했는데 정말로 있잖아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도구가 아메이가 될지도 모르겠으니 내가 후회가 남으면 안 되니까 딱 1년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1년을 위해서 제가 도전을 시작합니다. 아메이를 도전하게 됐어요. 2015년 5월 달에 엄마일이 있었고요. 한 2주 밥 못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일을 벌이다가 6월 달서부터요.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메이를 가지고 내가 1년을 해보고 난 다음에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할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 요때 꿈은 다이아몬드는 아니었고 10년 뒤에 다이아몬드인데 1년 안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냐? 이게 저한테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너가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저는 그때 2016 회계년도만 해도 브론즈 빌더 이런 보너스 없었고요. 해서 1000만 하면 230만 원 막 요 정도 들어왔거든요. 230만 원 요 정도 들어오는 월 수입을 너가 1년 안에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이 사업을 지속해. 라는 미션을 제가 저한테 준 거죠. 그러면서 저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도전이 시작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할게요. 결론은요, 여러분. 2016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랑 두바이 했고 2017년에 사파이어랑 하와이 갔다 왔고요.
2018년도에 파운더스 사파이어랑 에머럴드랑 다이아랑 동시 성취해서 A60 갔다 왔고요.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읽어준 결과겠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2018년 지나고 나서도 지속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목표를 1안, 2안, 3안으로 항상 잡아요, 매년. 1안을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안을 마지막으로 데드라인으로 3안은 항상 지키면서 매년 지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19년도 그렇죠? 다이아몬드 유지하기 여러분 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년 만에 다이아몬드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애기 같은 파트너들이랑 같이 또 한 번 달리려는 2019년이 정말 많이 버거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매출 성장 좀 해야 된다. 2자릿수 매출 성장 좀 하자. 라는 생각으로 정말 같이 많이 뛰었고 2021 회계년도가 브론즈 빌더가 처음 나온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주 작은 김윤영 문현호라고 하는 이 팀에서 정말 매달 브론즈 빌더 이상의 핀자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20 회계년도에 정말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 회계년도에 매달 핀자 나오는 거 하고 22 회계년도에 다시 한번 2자릿수 매출 성장하자. 그래서 성장하고 그리고 중간 리더들이 약간 좀 실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23 회계년도 그렇게 살고 24 회계년도는 약간 좀 이렇게 커뮤니티 형태로 우리가 좀 사람 수 좀 증가해보자 해서 이렇게 살고 25 회계년도는 지금 매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저는요 이 세 가지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들렸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잘했던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시간을 쌓자였어요. 소비되지 않고 축적되는 시간을 쌓자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아메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랬었어요. 참 시간이 없다. 저는 참 시간이 없어요. 짬이 안 나요. 막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되게 많이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금 바쁘다고 할까요, 여러분? 안 바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SP를 막 도전했을 때보다 지금이 스케줄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안 바쁘다고 해요. 제가 첫 번째로 잘했던 건 시간을 쌓는 법을 이 안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메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스펙도 필요 없고 자본도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거는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데요. 누군가는 그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고요. 누구는 그 24시간을 12시간처럼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나 오늘 너무 바쁘잖아. 왜? 애 병원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스케줄 하나 있는데 너무 바쁘잖아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내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9시서부터 4시였어요. 20개월짜리 딸을 어린이집에 맡겼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9시서부터 4시가 이 친구가 가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9시서부터 4시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했던 건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밥을 왜 안 먹었게요, 여러분? 그 밥을 먹는 그 1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1년 만에 결과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애를 20개월짜리를 맡겨놨는데 이 친구가 기저귀를 제가 가방에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걸 안고 아무도 내 몸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싸잖아요. 근데 몸을 못 만지게 하니까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4시엔 갈게요. 4시엔 갈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조금 활용하는 법을 막 배워가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거든요. 시간이란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내 시간을 내가 디자인한다. 제가 왜 병원만 가면서 바쁘다고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시간표에 맞춰서 그냥 앉아서 수업 들었으면 됐고요. 회사 다닐 때도 미션에 따라서 그냥 했으면 됐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제가 계획해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계획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 내가 내 시간을 디자인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디자인하는 거를 끊임없이 노력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스폰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영 씨, 스케줄이 스승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그당 하나씩 요일을 안배해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명단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앞에 정육점 아저씨, 모르는 사람인데 정육점 아저씨까지 다 썼는데도 제가 명단이 70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아메이를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친구 3명이었고 친척들이랑 그렇게 왕래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시간이라는 걸 잘 사용하는 걸로 스케줄을 알려주시면서 어디 살지 지금? 저 수원 살죠. 수원에서 어떻게 사람들 알지? 그랬더니 첫째 친구들 알고 둘째 친구들 알잖아요. 그래서 수원에서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루씩 가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는 어디 살아? 부천이요. 그럼 부천도 하루 가. 그리고 또 어디 갈 데 있어? 안양에 잠깐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안양도 그럼 하루 넣어. 그래서 제 레그가 4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 레그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아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아도 거기 가서 놀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놀아도 거기 가서 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이쪽 지역에 있을 때 그쪽에 있는 엄마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하루는 저쪽 집에 있는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매주 그걸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레그 찾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수원에서 첫째 아이 문화센터 엄마예요. 언니, 나 아메이를 시작해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윤영아, 난 네가 참 좋은데 너가 아메이를 하면 난 널 만나기가 싫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언니한테는 아메이 얘기를 안 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는 너무 됐죠. 언니한테는 아메이 얘기를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 딸이랑 둘이 동갑이니까 애들이 막 뭘 먹다가 흘렸는데 그 언니가 애한테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그까짓 거 그냥 하나 빨면 되지 그걸 뭐 이렇게 애한테 화를 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 이거 안 지워진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프리워시 써봐 엄청 잘 지워져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뭔데? 아메이. 그랬더니 야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야 1,500원밖에 안 한다. 그거 쓴다고 뭐 어떻게 되지도 않아. 하나 써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프리워시를 써봤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언니가 너무 좋으니까 괜찮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은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물을 자꾸 떠갖고 다니니까 이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너는 물을 왜 이렇게 오바스럽게 떠갖고 다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 먹이고 나 먹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언니는 물 뭐 먹는데? 그랬더니 나 물 끓여 먹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아메이 진짜 싫어하지만 아메이 정수기 좀 인터넷에 쳐봐 얼마나 좋은지 나올 거다 내가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정말로 알아본 다음에 남편이랑 열심히 상의를 해서 아메이 정수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이 너무 기억나요. 제가 놀이터에서 막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그날이 수원의 그 지역을 가는 날인데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연락을 하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수기가 괜찮은 것 같아. 정수기 좀 줘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니, 내가 당장 갈 수 있어. 내가 막 이러면서 정수기를 준다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써보는 제품이 이렇게 많아지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근데 아메이를 한다면서 매번 어딘가를 가는데 너는 어딜 그렇게 가냐? 아메이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넌 어딜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린이 건강도 배우고 우리 이렇게 막 배우는 강좌가 있어.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래? 그럼 나 그거 한번 따라가 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오게? 그랬어요. 진짜 따라올 거야? 그랬더니 따라온대요. 그래서 이 언니를 따라서 이제 전철을 타고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집이 차가 한 대라 가지고 전철을 태워서 이제 강서를 이렇게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랬어요. 근데 눈을 못 보고 아메이 사업은 안 할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할 건데. 여러분 저한테 아메이 되게 싫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제가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어서 나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홈미팅을 한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넘어지다가 어떻게 얻어 걸린 느낌으로 이렇게 한 렉을 어떻게 찾았고요. 두 번째 렉은 어떻게 찾았냐면요. 제가 거기 이제 안양에 잠깐 살았었다고 했잖아요. 산후조리원을 제가 안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산후조리원 언니들 있죠. 언니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언니들도 수원 살고 안양 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언니들을 한 명씩 만나려고 하니까 이 언니들이 저를 잘 안 만나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만나고 언니 다음번에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언니네 집으로 갈게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 산후조리원 언니들 중에서 제일 유별난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는요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서 뭐 하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회원가입할 때 처음 그 언니의 출생 연도를 알았고 다른 산후조리원 동기 언니들은 몰라요. 넌 몇 년생인데? 응 하고 반말하면 그거보다 높구나. 이렇게 알았던 언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진짜 유별난 언니였어가지고 이 언니한테만큼은 전화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양을 가서 여름날 제가 정말로 이제 나 6월, 7월 이럴 때요. 이제 9월 달서부터 SP를 가야 되니까 누군가한테 연락은 해야 되겠는데 차를 끌고 나갔는데 평촌 중앙공원에 차를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나 싶은데 주차비가 아깝고 나 이거 근데 너무 덥다. 근데 에어컨을 켜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때 그 시절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평촌 롯데백화점에다 주차를 하고 1시간 안에 나간다. 나는 여기서 10,000원 이상 사고 1시간 안에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막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산후조리원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안양 온 김에 언니한테 전화를 해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야 그럼 우리 집 왔다 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덥석 물을까 하다가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와. 다음 주에도 오니까 그럼 다음 주에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갔어요. 다음 주에 가가지고 있는데 아메이 제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집에 갔더니 인덕션이랑 퀸이랑 막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망했다 이런 느낌 아니냐고요. 야, 씨,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인 거예요. 언니, 아메이 제품 어디서 써?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친정 엄마가 소개해가지고, 예전서부터, 오래전서부터 썼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분은 좋으셔? 제가 막 이랬어요. 아니, 연락 안 해. 그래서 내가, 왜 연락은 안 해? 그랬더니, 그냥 난 연락을 안 하는데? 그리고 나 저거 다 쓰지도 않아. 이래요. 인덕션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퀸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쓰는데 엄마가 그냥 야 이런 게 좋다더라 그래서 사라고 그러면 사고 그냥 엄마가 그냥 사라고 하니까 사고 뭐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언니 그러면 내가 이 인덕션이랑 퀸을 쓰는 법을 좀 알려줄까?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든지 그럼 다음 주에 올게. 다음 주에 올게. 그러면서 제가 퀸을 계속 알려줬어요. 계속 알려줬는데 갑자기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유영 넌 꿈이 뭐야?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 너무 무섭지 않냐고. 저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꿈? 내가 이랬어요. 왜? 그랬더니 너 꿈이 뭐냐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내 꿈은
그렇지. 그때 꿈이 200만 원 버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안 들어와 있을 때였어요. 근데, 나 아메이로 되게 잘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얼버무렸는데 이 언니가 자기의 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층짜리 집을 뭐 이렇게 지은 다음에 입구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가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도대체 뭐 이런 언니가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래 이 언니는 역시 이상했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듣고 있는데 이 언니가 너 아메이 사업 설명 좀 해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했어요, 여러분. 했어. 이걸 했더니 야, 네 위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제 스폰서님을 데리고 그 다음 주에 자기 남편이랑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퀸을 되게 많이 했겠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스폰서님이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남편 직업도 굉장히 좋고 약간 좀 그런 집이라서 제가 막 그 남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프터도 안 하고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언니가 근데 이 사업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 나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언니가 사업을 한다면서 미팅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한테 계속 사람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메이라고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윤영아 거기 가봐 이렇게 해서 갔는데 누구세요? 내가 지금 그 언니가 가라고 그래서 제가 왔는데 이게 필요하시다고. 뭐 선물로 보낸다더니 그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택배 회사처럼 그러면 혹시 아메이는 싫어? 아메이요? 막 이렇게 하면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오고. 근데 그 언니가 한 40명 소개했나 봐요. 다 만났어요. 한 번도 언니한테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언니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주면 어떡해요? 왜 나를 그렇게 소개해?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나는 1년 동안 빨리 해봐야 되니까 나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아메이라고 얘기 안 하고 소개를 해도 그걸 다 한 거예요. 온갖 지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뭐 파주니 뭐 어디니 막 얘기해요. 그러면 막 가면 어느 날은 김영 오늘은 스킨케어야. 그러면 4명 누워있어. 우와 혼자서 4명을 막 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한 번도 진짜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진짜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언니랑 별로 관계가 없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괜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계속 친해지려고 그 친구한테 내가 건강을 알려줄 수 있는데 혹시 뭐가 먹고 싶진 않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매주 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친구가 파운더스 에머럴드 돼서 지중해 크루즈 가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거지같이 저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가라고 했지만 한 번도 물만 갖지 않고 계속 하니까 그 언니도 당연히 지금 괜찮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3번째는 부천을 가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사는 데가 부천이라고 하니까 부천을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누구 좀 소개해줘봐, 아빠 누구 좀 소개해줘봐 막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소개를 안 해줘요. 그때 우리 아빠가 슈퍼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슈퍼에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DC 드랍스 하나랑 에로씨랑 치약 하나를 이렇게 3개를 우리 아빠 등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놨어요. 하나씩만 여러분 하나씩만 놨는데 유종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DC 드랍스 하나를 달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DC 드랍스를 누가 가져가서 그 하나가 안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DC 드랍스를 하나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기 세탁소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이 달라고 하는데 윤영아 너 그거 갖다 줄 거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갖다 줘야지. 아빠 내가 갖다 줘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갖다 주러 가기로 한 날 제가 30분을 늦은 거예요. 30분을 늦으니까 우리 아빠가 그 세탁소 사장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일을 해서 30분 늦게 온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 있다가 이제 그 집에 갔죠. 가가지고 사장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제 DC 드랍스를 이렇게 드리면서 근데 DC 드랍스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해요. 네? 여러분 또 망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DC 드랍스를 사러 강서로 가는 것보다 그냥
슈퍼에서 사가지고 전달해 주려고, 소비자 하나가 디시드랍스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 하나 정도는 그렇게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그럼 아메이 사업을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초창기에 하셔가지고 근 20년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아메이 선배님이구나. 근데 부천에서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헤어졌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부천을 갈 때마다 그 세탁소 사장님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아메이 선배님 뭐 그래서 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아메이 사업 얼마나 하세요? 몇 퍼센트 하세요? 막 이랬더니 3%도 잘 안 하시.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녔어요. 이렇게 계속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부천을 갈 때마다 거길 갔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스폰서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시드랍스도 그냥 아휴 됐어 그냥 거기서 사와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였던 거예요. 그거를 1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거 회원가입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윤영 씨랑 사업하게. 계속 지켜보니까 매주 제가 2시에 갔거든요. 한 번도 2시 1분에도 들어오지 않는데요. 정말 매주 2시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4계절을 지켜봤더니 아 그래 그러면 윤영 씨랑 사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3번째 렉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여기 시간을 쌓자. 결국엔 나라는 사람이 시간을 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스펙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디자인이 필요하더라. 근데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지역이라는 걸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매주 그 똑같은 시간에 가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더니 거기에서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세 레그를 가지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마무리를 했어요. 수원에서 2레그로 펼치려고 했던 그곳은 그냥 3레그 하면서 그냥 위야무야 없어졌고요. 하나는 없어지고 그렇게 3레그를 가지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고 난 다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하고 나니까 다이아몬드 되고 싶더라고요. 다이아몬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A60은 그때는 리치 사장님이 살아계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리치 사장님 보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다시 레그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레그 찾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똑같이 했어요. 또 지역을 정하고 거기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무언가를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했어요. 사람을 정해서 하지 않았고 내가 어떤 관계로 내려가고 이렇게요. 그래서 4번째 레그는 산후조리원에서 만났던 또 다른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수원에 살고 했는데 이 언니랑은 사이가 너무 안 좋고 막 그래서 같은 레그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4번 레그로 그 언니가 하게 됐고 그리고 5번 레그에서는 이제 엄마 쪽에 부천 쪽에서 아는 아줌마 저랑도 되게 잘 지냈던 아줌마의 딸 이 딸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했으니까 제가 계속 찾아갔죠. 매주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 들어주고 퀸으로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거기가 또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6번째 레그는 엄마를 들들 볶아서요. 다이아몬드 갈 때는 엄마를 들들 볶아서 엄마가 사업을 해야 돼. 엄마가 사업을 해야 다이아몬드 갈 수 있는 거야. 엄마는 사업을 해야 돼. 그랬더니 내가 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엄마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를 막 데리고 다녔어요. 엄마를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엄마를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와가지고 저희 올케가 또 사업한다고 나오고 그쵸? 그러면서 지금은 8레그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쌓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째는요. 빠르고 많은 행동이요. 그쵸? 임계점을 넘어서는 빠르고 많은 행동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시간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을 활용해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조금
다이아몬드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르게 많은 행동을 했어요. 아메이 사업을 왜 농부랑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씨를 뿌리세요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요, 씨를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만 뿌리면 말라 죽고 계속 없어져요. 근데 있잖아요, 씨를요 빠바박 뿌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하는 아메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내가 짚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100번씩은 얘기한다라는 생각. 많은 사람의 씨를 뿌려놓고 내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한테 100번씩은 얘기한다라는 생각. 내가 100번째 얘기하지만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일. 그게 아메이였던 것 같거든요. 10년이 지나서 스폰서님이 얘기하신 걸 저는 이제 깨닫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다 알아들었던 말인데 10년이 지나서 핀이 이렇게 됐을 때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폰서님의 의미를. 근데 하물며 내가 누군가한테 아메이 제품이 이래서 좋고요, 아메이 플랜이 이래서 좋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메이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거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많은 씨앗을 뿌려놓고 거기에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그 씨앗들에게 모두 다 정성을 들이다 보면 그 씨앗에서 내가 정한 애가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맞는 사람, 햇빛도 좋고 물도 좋고 이렇게 정말 딱 적당하게 뭔가 때가 맞는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타율이 굉장히 좋게, 난 저 사람이야, 아니 나는 저 친구한테는 꼭 이걸 전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었고, 정말로 나는 아메이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번에 오지마 라고 하는 사람 말고는 나를 만나주는 사람 모두에게 계속 끊임없이 조금씩 제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플랜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를 좋게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과의 나의 간격을 좁혀가는 일, 그것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계점을 넘어서는 이라고 제가 적었던 이유는요,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양을 채우기 전에 질을 바래요. 나는 이런 아메이 하고 싶어, 나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아메이는 하기 싫고 나 이런 아메이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전달하는 사람마다 되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양을 채워서 임계점을 넘고 났을 때 질이라는 것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그 양을 채워내야지, 10년 해도 내가 양을 안 채웠으면 그 자리고요, 1년 했지만 양을 채워냈으면 10년 한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통해 행동을 했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메이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라는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메이라는 회사 되게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메이라는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진 않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아메이에 대한 거부감이나 약간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싫었다가 내가 아메이를 선택하게 되면서부터는요, 사실은 아메이라는 기업 제대로 알고 나면 싫어하실 분들이 없어요. 이보다 좋은 기업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메이에 대한 믿음 확고해요. 그리고요, 시스템에 대한 믿음도 확고하실 거예요. 좋은 그룹이잖아요, 여기. 정말 명문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것도 확고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뭐냐면 나에 대한 믿음이요. 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믿음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스폰서만 좋은 일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되게 어설픈, 이런 얕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내가
못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난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 사업을 진짜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막 이렇게 들어보고 아니면 스폰서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헉! 전 믿습니다. 저는 갑니다. 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는 거. 저도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면 걔가 희한해요. 없어져요. 감정으로 올라온 믿음 말고 이성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성적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였던 것 같거든요. 반복 행동을 하면서, 제가 여기도 아마 탱코어라고 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자들의 행동 규칙? 수칙? 이런 것들. 그거를 계속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요, 내가 조금씩 잘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을 만나다가, 나 옛날에는 이 질문에 대답도 못했었는데 나 오늘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 나 오늘 제품 설명 너무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생겨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이성적인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데, 자동차 운전을 못하는데 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타보고 감이 생기면서 난 이제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 결국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반복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성적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반복 행동을 하다가, 여러분 진짜로 다이아몬드 가던 해 항상 제가 16시간은 밖에 있는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로 막 나 이렇게까지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이아몬드 갈 때. 근데 다이아몬드 갈 때 갑자기 문득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이아몬드 안 되면 신이 없거나 아메이가 잘못된 거거나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속으로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행동을 해왔던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한 3년이 되고 나니까 저라는 사람이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되긴 할 거야. 다이아몬드가 되긴 할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이대로 하면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조금씩 잘해지는 나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믿음, 게스트 스피치나 어떤 스폰서의 말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에서 올라오는 감정적인 믿음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성적인 믿음을 내 안에서 키워나가는 사람이 진짜로 아메이 사업을 잘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의 선순환인 것 같아요. 믿음이 쌓이면 시간을 더 쌓을 수 있어요. 내 시간을요, 아메이에 더 많이 할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도 맨 처음에 9시서부터 4시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 하루만 애 좀 봐줘요. 남편아 하루만 일찍 와봐. 나 또 나가야 될 것 같아. 안 봐주면 애를 데리고 정육점이랑 동네 가게를 돌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이를 하는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돌아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애 엄마들 하나씩만 불러요. 저녁 먹자. 저녁 우리 집에서 해 먹자. 시간을 누가 더 쓰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믿음이 생기니까 시간을 제가 스스로 더 쌓더라고요. 시간을 더 쌓았다라는 건요, 그만큼 행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행동이 쌓이면 믿음이 또다시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고리로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제가 원하는 핀에 아직 못 이룬 이유는 이 선순환 고리 안에서 크기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크기가 커지면 저도 제가 원하는 핀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굉장히 좀 열심히 해왔던 친구입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거,
아메인 사업으로 얻은 거 생각하면요, 당연히 보상이겠죠. 돈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거 괜찮습니다. 3년 지나서 다이아몬드 되고 그러고 났더니 모든 게 풀렸습니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굉장히 경제적 위기가 컸고, 그리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제로 끝났습니다는 아니지만, 근데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통해서 제가 조금 누리고 있는 삶이 달라졌는데, 그게 다이아몬드 되면서부터 조금 달라졌죠. 제가 손들고 발표 한번 못하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7,000명이 기립해서 박수 쳐주는 다이아몬드 인정식이 왜 좋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적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날은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를 쳐다봐? 쳐다보는 거 너무 싫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7,000명이 기립해서 제가 사진 찍고 하는 것들 막 보고 막 박수 쳐주는 데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러려고 아메이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도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원했던 꿈에 성취라는 것으로 마침표, 이때까지만 해도 그거였으니까 마침표를 찍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조금 삶이 달라져서, 그쵸, 이렇게 비즈니스석 타고 여행 다니는 사람, 사실은 비즈니스석 꿈꿔보진 않은 사람이에요. 비즈니스석 타고 여행 가는 것보다요, 그냥 항상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좀 조그맣잖아요. 스폰서님 큰 가방에 나 들어가. 그러니까 날 좀 데리고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되게 해맑고 큰 꿈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뭐 굳이 비즈니스석까지?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A60 때 라스베가스 가면서 이 비즈니스석 A380을 타고 12시간 날아가다가, 누워서 날아가다가 메뉴에 살얼음 동동 동치미국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꼭 그걸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12시간 날아가다가 내가 아침이 오는데 살얼음 동동 동치미국수를 내가 비행기 안에서 먹을 수 있어? 야, 난 그걸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켜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살얼음 동동 동치미국수를 먹는데 여러분, 무슨 소리야. 아메이가 딱이에요. 아메이 왜 안 해,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때 느꼈던 그 감정이 뭐였냐면, 아마도 첫 비즈니스석이라 그랬을 거예요. 이때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200만 원 한번 벌고 싶었던 거였는데, 내 인생에서 변수라는 게 찾아왔고 조금 돈이 필요해서 내가 10년 뒤에 참 잘 살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시작했는데, 3년 뒤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내 스펙으로 어떤 회사를 들어가서 가능했을까? 내 자본으로 3년 뒤에 이게 가능했을까?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아메이였기 때문에 내가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때였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여러분 덕디복스 사장님이잖아요. 리치 사장님 뵙고 싶었는데 가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라스베가스 갈 때 말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도전하는 그 길에 돌아가셨다는 말씀 듣고, 여기가 라스베가스예요. 전 세계에 4,000명 이상의, 4,000조 이상의 다이아몬드들이 모여 있어요. 일본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막 터번을 쓴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눈이 파란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다이아몬드 이상만 모여 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눈빛만 봐도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 가서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누가 아메이 다단계래, 막, 오 기분 나빠,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아메이 이렇게 크고 좋은 회사인데 세상에 이걸 왜 내 주변 사람들만 모를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아메이였고요. 이렇게 A60만 보면 정말 이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어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됐어요. 여기 스페인도 다녀왔습니다. 아메이에서 12명 뽑혀서 갔었거든요. 지중해 스페인 마요르카예요. 요트 대회를 관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요트를 타고 먹으면서
요트 대회를 관람을 합니다. 여러분 30분만 태워준 거 아니고 이 요트를 5시간 넘게 태워줘서 중간에 집에 갈래요, 호텔로 들어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이 지중해에서 정말 마음껏 정말 그 지중해를 만끽하면서 먹고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들 속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요, 내가 선택한 일이 참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내가 먹고 살려고 선택한 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은 그런 것 같지 않던데. 우리 남편은 교직원으로 20년 넘게 일하는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던데, 나는 내가 먹고 살려고 시작했던 일로 참 행복하게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상 말고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꿈과 가까워지다. 제가 3대가 먹고 사는 가장이 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꿈을 3대가 먹고 사는 가장입니다 라고 정의할 때까지 2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꿈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돈이 벌고 싶은 건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 그냥 책임지고 싶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힘들게 하지 않고 엄마 아빠 먹고 살고 나 먹고 살고 우리 애들 먹고 살고 난 이걸 위해서 열심히 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만 2년이 지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 꿈은 뭘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은 거예요. 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까? 근데 그거네. 난 진짜로 3대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 말은 뭐냐면요, 3대가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사는 게 꿈이었구나. 돈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일이 있었던 2015년에 제가 혼자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아빠는 거의 엄마랑 안 살 생각이죠. 여러분, 엄마 혼자 사기당한 거고, 이게 액수도 너무 크고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서 이런 일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셨고, 동생은 4개월 있다가 결혼을 해요. 그때 그 시절에.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할 건데 우리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를 원망하면서 사는 건 하지 말자. 절대로 나는 그건 싫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싫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엄마를 원망 안 하고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빠가 술로 이렇게 계속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아빠, 내가 진짜로 해결할 건데 아빠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시면 내가 해결을 못한다. 나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아빠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엄마 생각해서 힘내는 거 아니고 나 생각해서 힘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3일 더 술 드시고 딱 끝내시더라고요. 딱 끝내시고 어찌됐든 복귀하셨어요. 본인 일로 복귀하시고 뭐 이런 것들 하시고, 우리 남동생한테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자. 엄마 원망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남동생은 결혼할 때까지 매일매일 엄마를 아침에 안아주고 나갔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꿈과 가까워지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남편이랑, 여기는 시드니고 여기는 크로아티아거든요. 반대했던 남편이었어요. 본인이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는 것이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도 받고 난 이제 교수가 될 건데 왜 남의? 네가 하는 남의? 나 창피해. 이렇게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우리 위기를 같이 겪었잖아요. 위기를 겪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 아메이가 싫었잖아요. 근데 꿋꿋하게 제가 했잖아요. 작년에 그만뒀어요, 회사. 회사 그만두고 이제 아메이만 합니다. 저희 작년에 삿포로 갈 때 학교에서, 대학교 교직원이거든요. 학교에서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삿포로를 가는 그 비행기 이제 공항에서 나 명예퇴직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자. 그러고 삿포로에서 오자마자 명예퇴직서를 써서 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메이만 합니다. 꿈과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관계가 흐트러질 것 같았지만 아메이를 통해서 관계는 더 돈독해졌고 남편과도 요즘 사업하는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딸들 참 많이 컸죠. 그래서 이 두 딸들 데리고 치앙마이 갔다 오면서 제가 그랬었어요. 미안하다. 제가 삿포로서부터 얘기하긴 했지만 미안했다. 내가 너무 바빠서 한 번도 학교 앞에 데리러 간 적 없고 그리고 데려다 준 적도 없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도 데려다 준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친구들 아플 때 미안하다 하고 나왔고 머리가 찢어져도 나왔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아메이를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들이 얘기했던 게 여러분 진짜 감사하게도 요 두 딸 중에 첫째가 조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조금 더 성숙해요.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열심히 살았던 덕분에 우리 지금 좀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줄 줄 아는 친구들이 됐고요. 저희 엄마랑 아빠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안구가 위축될 거다. 누렇게 될 거다 라고 하셨잖아요. 한 달 동안 맞고 굉장히 수술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근데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녹음해서 어디에 나가나요? 뉴트리라이트 덕분이라고. 정말로 막막박리였는데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통해서 저는 좋아졌다라고 진짜로 믿고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로 다 괜찮아지셨어요. 단지 작은 책 글씨를 보는 게 조금 힘드실 뿐 아무 지장 없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는 사실은 엄마보다는 아빠를 좋아합니다. 그냥 아빠가 제 인생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럼 저는 아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가 여기 치앙마이 갔다 오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윤영아, 네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제 걱정에 우리 아빠는 저를 위해서 아직도 어제도 만났는데 내가 너보다 힘이 세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까만 비닐봉다리 하나 저한테 안 주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영아, 내가 네 걱정은 이제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이 저한테는 꿈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달려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아메이를 통해서 얻은 거 나다움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좀 깨져서 나오네요. 그래서 나다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해서 막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면 나다움을 찾을 수 있었을까? 나다움이라는 것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런 게스트 스피치를 다니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AP에서 만나서 인사 나누고 막 이러면서 제가 참 고마운 게 뭐냐면요. 아, 내가 살아왔던 삶이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거였거든요. 현재의 내가 원하는 나로 갈 때까지 한 땀 한 땀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아메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아메이가 준 플랜과 아메이가 준 제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한 땀 한 땀 정말로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간 거였거든요. 달려갔더니 원하는 나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제가 예전의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특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10년을 대입해서 아메이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나다움을 만들어 갔다라는 게 다른 일이었더라면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못 만들었을 텐데 아메이였기 때문에 나다움을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저는 건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비즈니스 하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건강하면 김윤영이 떠오를 수 있는 약간의 브랜드를 만들면서 하고 있는 나의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나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다움이라는 거 얻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위기였어요. 2015년에 약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 이거 너무 심각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즘 하는 생각이에요. 뭐 시작하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요즘 들어서 위기가 진짜 기회였다. 그때 나한테 대운이 들어왔던 것 같다. 그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어려움 덕분에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문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많은 삶의 도구를 가지고 살아요. 한 번도 안 건드려 본 도구도 있고요. 건드려 보고 싶은 도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해본 도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아메이를 선택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선택이 당신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메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나라는 사람이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이 당신을 만든다라는 거 전해드리고 싶었고, 열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구는 되게 잘 갖고 살아요. 원치 않아도 막 욕구는 생겨요. 배고파, 배고파, 자고 싶어, 자고 싶어, 돈 갖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막 이런 욕구는 끊임없이 올라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렬하게 바라다. 열망이라는 거는요, 내가 의도해서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갖기가 어려워요. 죽는 날 가장 힘들고 후회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으면 생각해 보면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낸 시간이 없었을 때 내가 좀 후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망을 갖잖아요. 욕구는 잠시 내려갑니다. 수면 욕도 내려가고요. 먹는 식욕도 좀 내려가고요. 욕구는 저 아래로 내리고 열망을 이 위로 올려서 나라는 사람의 나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도전. 여러분, 제가 도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강력한 열망을 갖고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